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 산업심리학 부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여기 그 내용이 음, 이 과목, 이 과목 산업안전 일반에서 이제 나올 법한 문제들은 제 서브노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업심리학이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 경영학에서 겹치는 문제들도 나오고요. 실제로 나오고요. 또 이 과목에서도 겹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제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은 어쩌면은 그 산업 심리학에만 있는 어떤 그런 고유적인 내용들, 여기서만 다루는 내용들, 이제 뭐 그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안 나오는 문제는 그 이제 그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거, 뭐 착시 그런 거 있잖아요. 착시, 뭐 그다음에 뭐 하인리히 뭐 그런 뭐 문제, 버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은 이제 이 과목 쪽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걸로 하시고, 또 뭐 보시면 또 네파 이것도 이제 이 과목에서 나오거든요. 이 과목에서 나오고, 착시 이 과목 나오고, 또 뭐 조명 이것도 이제 이 과목에서 사실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안 나오는 문제들은 이 과목이나 경영학 쪽에서 이제 같이 나오는 거니까, 중복돼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쪽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그 모르는 문제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어떻게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험장에서 그냥 저는 해결을 하자, 시험장에서 잘 읽고 천천히 잘 읽어보고 맞춰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을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더 옮겨 넣어서 단권화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몇 페이지 더 출력을 빈 종이를 만드셔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조금씩 더 적어 두시면 여기 또 이제 단권화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그 시험장 들어가실 때까지 이제 반복해서 이제 보시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거를 만들어 놓고 정말 많이 반복을 해서 봤거든요. 그리고 문제도 좀 많이 풀었었고요. 기출 문제도 풀고, 그러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운이 좋아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였고요. 그리고 또 산업위생학은 이게 제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공부를 조금 해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다라는 부분은 기출 문제, 저희 시험 저는 산업안전 지도사 시험을 쳤기 때문에 거기서 7문제씩 나와요. 근데 그 7문제 중에 좀 잘 나오는 문제들이 제 생각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 내가 맞출 수 있겠다라는 부분, 특히 암기 같은 걸 통해서 뭐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건들 있잖아요. 뭐 몇 년도에는 뭐가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했고요. 그런 것들은 제 생각과 이제 무관하게 그 내용과 그 연도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독일, 일본, 영국, 우리나라 해가지고 무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도 알고 계시면 저희 시험에 몇 번 나왔었고요. 그 기준도 만약에 나와주면은 아무런 고민 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갔었는데요. 작년에 갔었는데 이제 시험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한 문제도 안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공부하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산업위생학을 공부해서 붙었다라고 하는 분은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대신에 이제 산업위생학을 공부하러 갈 정도의 단계가 되셨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저는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마 수많은 대다수의 합격자 분들도 1과목에서 산업위생학을 착실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다, 저는 이런 말은 합격 수기에서도 본 적이 없고요. 좀 약간 여기가 좀 아무튼 그 산업위생은 좀 약간 계륵 같은 부분입니다. 어쩌면 공부했을 때보다 한 문제로 밀었을 때가, 한 문제로 3번이나 4번 뭐 이런 걸로 밀었을 때가 정답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위생학은 뭐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근데
거의 99%의 합격생 분들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긴 뭐 제 생각에 거의 안 했을 것 같고요. 심지어 이거를 그 뭐 가르치시는 분들도 만약에 그 뭐 기업 진단지도 그거에 대해서 아마 그 뭐 가르치시는 그 학원 선생님들 그런 분들조차도 아마 시험을 치실 때는 잘하면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 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범위가 넓고 내용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뭐 아무튼 뭐 영어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산업위생학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들의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 판단에 맡기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시작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먼저 제가 이게 1, 2, 3, 4 이렇게 해놓은 게 3, 5, 4 이렇게 있잖아요. 1, 2, 3, 4 이렇게 해놓은 게 그나마 좀 잘 나오는 것 위주로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이 가장 아마 잘 나옵니다. 저희 시험에서 거의 진짜 자주 나오고요. 거의 매년 나온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쵸. 24, 23년에도 나왔죠. 22년에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한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꼭 이제 맞추셔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요거 이제 한 문제 이제 맞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좀 의도적으로 영어도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여기가 영어만 중요하다라고 해놨는데 사실 좀 이런 것도 이제 바꿔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익스트레니우스를 과잉행동 에러라고 안 하고 뭔가 막 한자를 섞어서 여기 딱 내면은 굉장히 말이 좀 안 하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부분 다요. 여기는 이제 요 파트 특히 1번은 가급적이면 영어로도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영어로 된 학문이기 때문에 영어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시험은 한글, 영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로 풀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영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휴먼 에러 및 행동에 그 학자가 3명 있습니다. 스웨인, 라스무센, 그 다음에 이제 리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먼 에러가 그 과거에 어떤 재해들이 터지는데 과거에 어떤 막 심한 재해들이 막 발생을 했어요. 뭐 석유화학 공장이었나? 그리고 뭐 항공 사고였나? 막 그래가지고 즉 처음에는 과거에는 그랬대요. 이게 그 기계의 결함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아니다. 이거 사람의 문제다. 결국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였다라고 해서 이런 학자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결국에 사람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러 있잖아요. 이 에러를 국어사전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뭐 조심하지 아니하면 뭐 그르치는 행위? 막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휴먼 에러는 인간이 그 뭔가 조심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행위로 인한 뭐 어떤 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웨인부터 보시면 이제 스웨인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스웨인은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그 인간이 에러를 일으키는 인간 에러, 휴먼 에러, 그러니까 인간이 에러를 일으키는 이제 행위에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인간의 행위의 관점에서 이 에러들을 그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좀 뭐 행위니까 뭐 쓰려고 그래서 그냥 과실순시생. 스웨인은 그냥 과실순시생이라고 일단은 좀 외워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영어도 이제 좀 가급적이면 알고 계시는 걸 좋습니다. 그래서 과잉 행동 에러, 이제 익스트레니우스 에러. 그러니까 이 익스트레니우스가 여기 관련 없는, 원래 이 관련 없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관련 없고 이런 불필요한 걸 하니까 이거를 과잉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 과잉 행동이라고 안 나오고 뭐 다른 행동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익스트레니우스 관련 없는 행동을 하는 거,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거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행 에러는 그 이제 실행 에러라고 적어놨지만 여기 영어 표현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커미션 에러라고 하고요. 이 커미션 하면 보통 그 뜻이잖아요. 그 위원회 뭐 수수료 이런 뜻이거든요. 위원회 이제 수수료 뭐 커미션을 뭐 지불해야 한다. 그다음에 무슨 뭐 커미션 하면 뭐 위원회 막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전에 그 영어 단어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밑에 뭐 5, 6번째, 7번째 뜻에 무슨 범죄를 저지르다. 그 범죄의 저지름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행위 같은 거예요. 나쁜 일을 뭔가 이렇게 저질렀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뭔가 저질렀다. 그래서 이것도 커미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지름, 커미션. 그래서 어떤 일을 그 보시면 저질러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저질러서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 한 거 해서 그렇죠. 하긴 했는데 에러가 난 거죠. 잘못한 거죠. 뭐 어떻게 해서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한 거 저질러서 그래서 이거를 커미션 에러, 실행 에러다. 일단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실행 에러, 실행 오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 에러는 이제 시퀀스가 순서거든요. 영어 그대로. 그래서 요거는 좀 쉽고요. 그냥 순서대로 그 말 그대로 그 순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 에러는 이제 타임 이거 쉽죠. 타임 에러. 그래서 타임 에러는 그냥 그죠. 뭐 너무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뭐 제때하지 못했거나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고요. 생략 에러는 이제 오미션 에러. 이것도 뭐 누락 빠뜨리거나 빼먹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요 세 개는 좀 이제 쉽고요. 영어 표현이 그다음에 오미션. 이것도 이제 생략 에러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영어 표현을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셨을 때 문제를 좀 푸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헷갈리게 내면은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다른 것들이랑 막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 영어 표현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입에 붙이셔가지고 과실 순시생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과는 과잉 행동이니까 익스트레니우스, 실은 저지름, 실행했는데 이제 오류가 난 거구나. 그래서 뭐 자기 에러라고도 하고 실행이니까 커미션. 그리고 순서는 시퀀스, 시는 타임, 시간, 생은 생략이니까 빠뜨린 거. 오미션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몇 번 이렇게 떠올리시다 보면 이거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좀 시험장에서 답 골라내는 데 있어서 되게 수월하니까요. 그래서 하셨으면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보면 뭐 과잉행동 에러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불필요한 거를 한 거예요. 관련 없는 걸 한 거죠. 뭐 시험 문제를 푸는데 뭐 문제를 읽었어요. 그리고 이해를 했는데 또 문제를 읽어요. 그리고 또 문제만 읽어요. 계속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계속 문제만 읽는 겁니다. 한번 이해했으면 이제 바로 문제를 넘어가서 선지를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또 불필요한 행동을 뭐 이렇게 자꾸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실행 에러, 뭐 커미션 에러는 문제를 풀었는데 틀린 거예요. 자기 이제 했는데 이제 틀린 거.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틀린 거죠. 틀릴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이것도 에러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서 에러는 뭐 만약에 뭐 어떤 뭐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순서가 있는데 아니면 뭐 기계를 어떤 순서대로 뭐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순서대로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정해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뭐 1과목 법령, 2과목 일반, 3과목 기업진단 지도의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라고 뭐 어디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걸 어기고 뭐 거꾸로 푼다거나 막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뭐 기계 작동 순서대로 작동을 안 시킨다거나 이제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시간 에러는 뭐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하거나 제때하지 못한 거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시험으로 예를 들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제 시간 마감 때까지 이제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때 다 체크를 못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겠고 생략 에러는 빼먹고 마킹을 몇 개 이제 누락시킨 거, 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제 누락시킨 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요걸 그냥 대놓고 물어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요거 영어 표현 단어를 좀 알고 계시고 이거 알고 계시면 요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 뒤에 한글 내용은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라스무센은요, 이 라스무센은 인간 행동을 그 분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라스무센의 그 수행 수준, 인간의 수행 수준 이론이라고 합니다. 수행 수준 이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의 어떤 수준을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죠. 지식에 기반한 행동,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행동, 그리고 숙련에 기반한 행동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이제 난리지니까 이건 쉽죠. 난리지에 베이스드 기반한 행동, 룰, 규칙에 기반한 행동, 그다음에 스킬, 이게 또 스킬이에요. 숙련, 뭐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기능 기반 행동, 막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킬 기반 행동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요거는 영어 표현의 스킬은 좀 의도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킬 베이스드 비헤이비어라고 해서 숙련 기반 행동이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눴고요. 그래서 이 인간이 그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하는지 이 라스무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 기반 행동은 지식의, 그러니까 널리지에 근거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뭘 모르는 분야예요. 만약에 뭘 모르거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하죠? 저희가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찾아보는 그 행위가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엄밀하게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찾아보냐면 모르기 때문에 지식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찾아본다라는 건 알아야지 라면서 그 지식을 추구하는 행동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맞죠? 이 사람 말이 맞죠. 그래서 그 라스무슨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렇죠. 모르니까 지식을 습득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 지식에 기반한 뭐 행동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봤더라고요. 그래서 지식 기반 행동은 이제 생소하고 뭐 잘 특수한 상황, 잘 모르거나, 그다음 뭐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 뭐 익숙하지 않은 상황, 잘 몰라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을 찾고 거기에 이제 기반을 해서 이제 행동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규칙 기반 행동은요, 이제 그 룰 베이스드 비헤이비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약간은 좀 이렇게 친숙한 상황에서 어떤 규칙이나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는 정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운전을 예로 들면 저희가 처음에는 운전에 대해서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증 공부를 하죠. 그게 이제 모르니까, 운전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지식에 기반해서 행동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책을 사고 필기 시험 공부를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규칙에 기반한 행동은 이제 그런 지식에 기반한 뭐 행동보다 이제 좀 뭔가 좀 약간 좀 아는 느낌, 알아서 이제 알게 돼서 그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죠. 파란불이 들어오면 출발하죠. 이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숙련 기반 행동, 요거는 이제 뭐 스킬 베이스드 비헤이비어라고 해서 이제 그 숙련이 되어서 무의식 속에서 자동으로 막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저희 막 키보드 치면 저희가 그 의식적으로 어떤 그 생각을 하나요? 키보드 칠 때 타이핑을 막 이제 잘 치게 되면 이제 그냥 막 쳐지잖아요. 따다다다 이러면서 쳐지잖아요. 이제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운전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 신호가 아니라 내가 우회전 이제 코너를 돌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깜빡이를 켜는 행위, 막 이제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아주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들. 뭐 아니면 뭐 아무튼 이제 무의식적인 그 속에서 생각의 과정 없이 그냥 바로바로 행동이 딱딱딱 나오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숙련 기반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네, 이제 그 리즌의 원인 차원 분류고요. 이게 왜 그 원인 차원 분류인지가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마도 다시 보니까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그 방금 했던 거에서 이 스웨인이 행위 행동 차원 그 분류잖아요. 근데 이거는 행위 차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결과 쪽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행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에러는 했는데 잘못한 거고, 순서 에러도 결국에 순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안 해서 이런 에러가 발생한 거고, 시간 에러도 제때 못한 거고, 생략 에러도 결국에 했는데 빠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약간 행동의 결과, 이제 결과적인 그 측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리즈는 이제 원인 차원이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 이유, 그쵸? 이유, 원인을 대봐. 그래서 약간 핑계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핑계는 아니지만 이유, 원인을 막 그 댄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에서 그 행위의 어떤 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실수 있잖아요, 실수.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요, 제 실수였습니다. 이유를 댔죠. 원인을 댄 거죠. 이유를. 그리고 뭐 랩스는 건망증 막 이런 거거든요. 망각. 그래서 아이고 제가 까먹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를 대는 거죠. 자꾸 이유를 대요. 그쵸? 고의 위반은 이거는 고의를 따르지 않거나 뭐 무시했다. 제가 그냥 일부러 그랬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이게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바이올레이션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이거 그냥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바이올레이션에 그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그 일상 위반, 그다음에 상황 위반. 요거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일상 위반, 상황 위반, 의도적 위반. 또는 의도적 위반을 뭐 예외적 위반이라고도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좀 핑계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그 일상 위반은요, 모두가 다 위반을 해서 일상이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와서 너 왜 위반했어? 그러면 쟤도 위반하고 쟤도 위반하고 쟤도 위반하던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불법인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정부가 눈을 감아주는 것들 있잖아요. 뭐 다운 계약서 뭐 옛날에 막 쓰지 말라 그랬는데 막 그냥 솔직히 정부에 있는 소속된 공무원분들이 아닙니다. 이거 안 그러겠죠? 아무튼 아닙니다. 이게 말을 잘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 다운 계약서 썼어? 막 이러면은 혹시 그 선생님께서는 안 쓰셨나요? 막 이런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불법을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약간 핑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왜 나만 운 나쁘게 걸리는 거야? 막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일상 위반, 상황 위반, 그죠? 상황 위반. 그 상황 위반은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나를 위반하게 만들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어떤 절차나 뭐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도 그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서 상황상 그때 위반할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이제 자꾸 이유를 대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유를 대요. 그리고 이제 그 고의 위반, 세 번째가 그 고의 위반 또는 이제 예외적 위반. 이거는 그 의도적인 위반입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알고서 고의로 그냥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반하면 안 되지만 이걸 위반하면 뭔가 좀 나한테 이득이 돼서 약간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신호등에 그 빨간불이 이제 들어왔어요. 제가 운전자인데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근데 알지만 내가 그냥 빨리 가려고 신호를 위반한 거예요. 카메라에 찍힐 걸 알지만 그냥 직진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 위반. 물론 당연히 이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뭔가 자꾸 그냥 고의로 위반했어요. 뭐 그다음에 뭐 실수했어요. 깜빡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미스테이크. 이것도 막 영어로 뭐 오 마이 미스테이크 막 이러잖아요. 나의 실수야. 뭐 실책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핑계는 아니고 이유, 그래서 원인 이런 것들을 대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리즌의 원인 차원 분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좀 반대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그 약간 좀 결과 차원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단순 암기하셨더라도 일단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좀 암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더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의도든 의도든 너에게 실망이 고착됐어 라고 해서 실망 고착, 비의도 의도, 비의도 의도, 실망 고착 해서 비의도적인 행동, 의도적 행동, 비의도적인 행동에 실망 이제 고착인데, 영어를 외우실 때 실수가 시옷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S 처음에 S가 나온다. SLVM 이런 식으로라도 좀 강제로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LVM 실망 고착 SLVM 이렇게 자꾸 입에 붙이시면 이렇게 잘 붙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실망 고착 SLVM 실망 고착 SLVM 랩스 바이올레이션 미스테이크 슬립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한글을 보고 풀면 거의 문제를 풀 수 없게 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의도든 의도든, 의도가 먼저 아니에요. 비의도든, 그러니까 비실망 의고착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비실망 의고착 SLVM 비실망 의고착 SLVM 이런 식으로 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선생님들만의 이제 암기법 같은 걸 만드셔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실수는요, 슬립은 그냥 이게 일단 상황 해석은 잘 한 거예요.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바는 그런 절차나 그런 것들은 이제 잘 한 건데 그냥 약간 부주의한 거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부주의해서 내가 딱 이렇게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만약에 사람을 이제 이성 친구를 사귀다가 이제 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조금 있다 이제 다른 분을 만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전에 만났던 분 이름을 불렀어요. 실수죠, 실수. 이게 이제 부주의 실수.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망각 랩스 이거는 기억력의 문제입니다. 기억력. 약간 단기 기억력 문제. 그래가지고 이제 깜빡 잊어버리고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잠깐 깜빡하고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쵸? 업무 하다가 이따가 그거 해야지 알아놓고 있었는데 이따가 너무 바빠가지고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못한 거예요. 약간 이제 이런 기억력과 관련된 그런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랩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반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위반한 거예요. 고의로 위반. 그리고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이제 무시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착오는 이제 여기 보시면 실수는 상황 해석은 잘했지만 이제 실수를 한 거고요. 착오는 상황 해석 자체, 처음부터 상황 판단, 상황 해석 이런 것들을 애초에 그냥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라스무센이 이렇게 자꾸 들어옵니다. 이게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규칙을 만약에 지금 좀 말씀드려보면 애초에 상황 해석을 잘못해서 상황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칙에 기반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규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잘못된 규칙을 적용하거나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식 기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식을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적용하거나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리즌하고 라스무센이 이렇게 같이 있냐면요. 리즌이 라스무센의 인간 행동 수준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행동 수준. 이 행동 수준의 세 가지 지식, 규칙, 숙련. 지식, 규칙, 숙련.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래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 세 가지 범주에 여기에 이 세 가지 범주에 해당되는 수백 가지 행동들을 막 연구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랬대요. 그래서 이 리즌하고 라스무센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슬립과 랩스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숙련된 행동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숙련에 기반된 행동들을 하다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실수도 보면 뭐 그냥 물건을 들고 있다가 아이고 이러면서 뭐 떨기는 것도 그냥 실수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것들. 워낙에 그 숙련된 행동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하다가 그쵸?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부주의 같은 거로 이제 실수. 물건을 뭐 딱 떨긴다. 막 이런 것들. 그런 느낌이고요. 망각도 이제 당연히 그 숙련된 행동을 하다가 약간 깜빡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 숙련 기반 행동을 하다가 이제 그 실수나 망각 등이 나온다. 라고 해서 이게 자꾸 이렇게 엮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련 기반 행동과 관련된 거는 이제 실수, 망각, SL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스테이크. 이 미스테이크랑 관련된 거는 뭐 규칙 기반 착오, 지식 기반 착오. 뭐 이제 규칙, 지식 여기랑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규칙, 지식. 그래서 리즌이 이 사람의 연구 결과를 보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범주를 또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런 표현이 시험에 이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거랑 엮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짝이다. 숙련 기반 에러 짝이 이제 슬립 랩스고 이제 규칙 기반 착오, 지식 기반 착오의 짝이 실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짝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년도 이제 기출이고요. 그 라스무센의 그 인간 행동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스무센이 그 세 가지 있었죠. 지식에 기반한 행동, 규칙에 기반한 행동, 그다음에 숙련, 스킬, 베이스드, 비헤이비어 이렇게 세 개 있었고요. 그래서 이 숙련 기반 행동은 맞죠? 요거 사람이 충분히 습득하여 자동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쵸? 맞고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제 충분히 습득을 해서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는 행동들. 그래서 요거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식 기반 행동은 입력된 정보를 그때마다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해서 나타난 행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익숙치 않은 상황이어서 잘 몰라서 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된 정보를 그때마다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식에 기반해서 이제 처리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규칙 기반 행동 있었죠. 규칙 기반 행동은 아니죠. 친숙하지 않은 상황이면 지식 기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리고 기억 속의 규칙에 기반한 무의식적인 행동. 무의식적 아니죠. 무의식적은 숙련이었죠. 숙련. 스킬 베이스드. 얘가 스킬 베이스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귿은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를 작년에 풀었을 때 일단 기억 니은은 이제 맞고 디귿이 틀렸고 이제 리을을 읽고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뭐지 하고서 보기를 먼저 봤었거든요. 근데 보기를 봤는데 다행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디귿 지우면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제 1번을 찍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읽어봤었을 때 좀 맞는 말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커미션이 약간 범죄를 저지른 행동에 기반해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다수의 저지름을 해서 거기서 시행착오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래도 1번이 맞을 거야. 라고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다시 보니까 라스무센의 인간행동 분류에 이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시험장에서 이런 것도 문제 다시 한번 좀 잘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진짜 있나? 저도 이제 다시 그 공부를 하면서 잠깐 이거 봤었거든요. 요거는. 근데 이거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뭐 어느 이론에 진짜 실제로 있는 건가? 누군가가 학자가 연구를 해서 뭐 그 중에 어떤
진짜 이런 수행 기반 행동이 있는 건가? 근데 이게 말이 진짜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커미션이 그 행동 또 저지른 거니까 내가 저지른 행동에 기반한 행동이다. 내가 저지른 행동이 많아. 그럼 여기에서 아이고 이렇게 저지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저지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통해서 학습을 해서 그치, 저렇게 했었을 땐 하면 안 됐었지 라고 해서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말 자체는. 근데 이게 어느 이론에서 나온지는 이제 결국에 찾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쵸. 요 스웨인이 과실 순시생이잖아요. 과실 익스트레니 과잉 익스트레니우스 관련 없는, 그 다음에 과실 순시생, 실행, 그쵸. 커미션 저지름, 실행 에러, 그 다음에 순시생 순서, 시퀀스, 그 다음에 순시, 시간 타임, 그리고 과실 순시생, 생이 그거였죠. 그 생략, 오미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 스웨인이 분류한 휴먼 에러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모두 고르라고 했고요. 요거는 그 영어 표현을 알고 계셨으면 이제 이런 거 다 아니잖아요. 퍼포먼스 타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이게 영어 표현을 좀 정확하게 못 알고 계셨으면 요거 시험장에서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을 좀 이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제 23년 이제 기출이네요. 그래서 그 라스무센의 수행 수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그 옳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스무센은 그 지식, 규칙, 그리고 숙련, 지식, 규칙, 숙련 해서 스킬 베이스드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그 실수의 기본적인 분류? 실수의 기본적인 분류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것으로 의도 형성에 따른 오류, 잘못된 활성화에 의한 오류, 잘못된 촉발에 의한 오류이다. 일단은 라스무센은 그 실수에 대해서 한 건 이제 슬립에 대해서 한 건 리즌이니까 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라스무센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그저 숙련, 스킬, 규칙, 룰, 답은 2번이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3번 오류의 종류로 인간공학적 설계 오류, 제작 오류, 검사 오류, 설치 오류, 보수 오류, 조작 오류, 취급 오류를 제시한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에 의한 분류, 오류의 발생 결과에 의한 오류,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 개발 단계에 대한 분류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오류를 분석하고 심리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며 욕구체계, 기억체계, 의도체계, 행위체계가 존재한다. 이거 문제가 일단 좀 쉽게 내줬기 때문에 요거를 2번 문장을 쉽게 표현해줬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이제 2번이 맞고요. 제가 이거를 서브노트에 안 적어놓은 거 보니까 제가 아마 이걸 찾다가 이 문장이 맞는 걸까? 그래서 이 문장이 맞는 걸까 찾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의 기본적인 분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류로서 의도형식 잘못된 촉발에 의한 오류다. 이 문장 자체가 맞는 건지, 그리고 누구에 대한 이론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못 찾았기 때문에 그냥 서브노트에 안 적어놓고 그냥 무시하고 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의 종류는 인간공학적 설계 오류, 검사 오류, 제작 오류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게 라스무센 이론이 아니어서 틀린 거지, 여기서 정답으로 채택이 안 된 거지. 3, 4, 5. 그러니까 1, 3, 4, 5가 라스무센에 관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된 거지. 다른 어떤 학자의 이론을 적어 놓은 거라면 거기서 맞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근데 공부를 하려면 이게 좀 어디에서 나온 이론인지 좀 뿌리를 좀 알아야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거 아니다, 이거 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설마 여기서 설계 오류, 제작 오류, 검사 오류, 설치 오류, 취급 오류에서 뭐 다른 오류를 적어놓고 틀렸다라고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공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 책에,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 찾아봤었을 때 있었으면 제가 서브노트에 분명히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뭐 누군가의 주장이고 막 그런 것들도 못 찾았고요. 그래서 대충 보면 딱히 그렇게 틀린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책에 따라서, 선생님들 갖고 계신 책에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설명이, 부가적인 설명이 있으면은 요거를 그 공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 선생님들 판단하에 이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브노트에 안 적어놨으면 분명히 이거 내용이 아마 없을 겁니다. 뭐 누군가 이렇게 제시를 했다거나 그런 것보다 설명하기도 좀 어려워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제시한다 이런데 뭐 이 중에 뭐 제시 안 하는 걸 적어 놓기도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거를 그냥 넘겼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 판단하에, 이런 문제가 좀 공부할 때 좀 애매해요. 요거를 깊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공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이제 다시 이렇게 지금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원인에 의한 분류, 요거는 이제 리즌이겠죠. 리즌, 이유 원인을 대봐. 비의도, 의도, 실망, 고착, SLVM이었으니까 이건 리즌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발생 결과에 의한 오류, 요거는 이제 스웨인이 될 것 같습니다. 스웨인. 요거는 약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즈는 이제 원인에 의한 분류다. 그리고 결과는 이제 스웨인 쪽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요거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2년 기출인데요. 리전이라고 하네요. 리전의 불완전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위반, 바이올레이션은 고의성 있는 위험한 행동이죠. 그리고 실책은 부적절한 의도에서 발생한다. 부적절한 의도에서 발생한다. 네, 실책 미스테이크. 그쵸. 비의도, 의도, 실망, 고착, SLVM이었으니까 미스테이크 맞네요. 미스테이크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SLVM. 그쵸.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의도된 계획, 뭐 의도된 그런 곳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수, 슬립은 의도하지 않았고 어떤 기준에 비의도, 그렇죠. 의도하지 않았고가 이제 비의도라는 뜻이니까 비의도, 비실망, 실망 고착, 비실망의 고착이라고 했으니까 슬립, 의도하지 않았고 비의도했고, 그리고 어떤 뭐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물컵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기면 안 되잖아요. 부주의로 떨기면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넘어가 보면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실망, 고착 중에 다른 거에 해당이 된다라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딱히 지금 했었을 때는 기억력의 문제였고, 랩스는 기억력의 문제였고, 위반, 여기 좀 위반 쪽에 좀 마음이 걸리긴 하거든요. 바이올레이션.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기준에 맞지 않게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위반 쪽에도 이건 맞는 표현, 위반 쪽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랩스, 착오, 미스테이크 착오. 그쵸. 그쵸.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영어, 그쵸. 이 용어가, 이게 요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요 문제. 왜냐면 이게 착오, 실책, 미스테이크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때 시험에서는 그냥 이거 시험에서 이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영어로 보고 풀어야 돼요. 영어로 된 학문이기 때문에 번역을 해오면서 누구는 뭐 망각을 착오라고 번역할 수도, 망각을 착오.
약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영어로 된 표현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망고착 SLVM이었으니까 SL 두 번째니까 의도된 행동을 가지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비의도 SLVM 실망고착이었으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네. 비의도네. 차고는 이제 비의도. 그쵸. 내가 빠뜨릴 거를 그쵸. 내가 깜빡하고 그 잊어버린 거를 의도를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내가 이따가 깜빡하고 하지 말아야지. 이게 좀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4번입니다. 4번. 4번이 맞네요. 그리고 그러면 3번도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도 저는 그냥 맞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연히 뭐 그냥 물병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들고 있을 때 깨지니까. 그래서 그것도 기준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냥 맞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바이올레이션 쪽 같지 않나요? 여기는 요거만. 그래서 약간 좀 그러네요. 그래도 정답이 확실하게 4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행동 중에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당사자만 인식하는 것도 있다. 불완전한 행동 중에는 이거는 솔직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 생각은 드네요. 불완전한 행동 중에는 여기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위반 그 실수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 머릿속에는 지금 제가 굉장히 막 뭔가 막 불안한 상태예요. 불안한 상태를 했는데 나만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약간 뭐 내가 굉장히 뭐 높은 곳에서 막 작업을 해요. 높은 곳에서 막 고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막 너무 무서운데 나만 인식해. 나만 너무 무섭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마음속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겉으로는 벌벌벌 떨지 않는 척?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불완전한 행동.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솔직히 어떤 예시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럴 수 있다. 당사자만 인식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맞는 표현이고, 그리고 이제 실수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부주의하게 했으니까 그렇겠네요. 부주의하게 한 거는 어떤 기준에 맞지 않게 결국에 한 거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요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웨인과 커트맨, 이 구분한 인간 오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용어 표현을 보니까 저희가 했던 게 있네요. 그럼 이 커트맨이라는 분도 이제 같이 연구를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오미션, 타이밍, 시퀀스, 커미션, 익스트레니우스. 그래서 과실 순시생은 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럼 순서대로 그 과실 순서부터 읽어볼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부가 오류. 이게 솔직히 이게 부가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익스트레니우스 이걸 알고 있으면 과잉 행동 이러면서 그쵸. 불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그쵸. 요거 맞죠. 그리고 과실 순시생 했을 때 그 실행 오류. 여기 있네요. 커미션 에러. 수행해야 할 업무를 그쵸. 부정확하게 잘못 수행했을 때. 그죠. 했는데 이제 잘못 수행한 거죠. 그래서 맞고요. 과실 순시생 순서니까 시퀀스. 시퀀스 여기 있네요. 시퀀스. 순서를 잘못 이해했을 때 맞죠. 그리고 시간 오류, 타이밍, 정해진 업무를 정해진 시간보다 빠르게 혹은 늦게 수행했을 때 맞습니다. 그리고 생략 오류, 오미션, 부분적으로는 오르나 이거는 좀 뭐 말도 안 되죠. 이건 말도 안 되고요. 빠뜨린 거잖아요. 오미션은 생략하고
누락한 옳은 거잖아. 누락한 거. 근데 부분적으로는 옳으나 전체적으로는 틀렸다. 이게 무슨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엉뚱한 걸 그냥 써놨기 때문에 이제 틀렸다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있네요. 그 휴먼 에러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모델 중 주로 익숙하지 않은 문제, 그쵸? 처음 보는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모델이며 지름길을 사용하지 않고 상황 파악, 정보 수집, 의사결정, 실행의 모든 단계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일단은 익숙하지 않은 걸 봤었을 때 그쵸? 약간 지식, 저희 아까 했었던 지식, 날리지, 룰, 스킬 이렇게 3개 중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게 이제 숙련이었잖아요. 일반화 에러 이거 아닐 거고요. 위반 행동 이거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 3개 중에 하나인데 그 익숙하지 않은 거는 그 지식 기반 행동 모델이었죠. 그래서 지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름길을 사용하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 수집 요게 이제 찾아본다라는 개념에 들어가네요. 지식을 추구하는 행위. 그래서 정보 수집하고 그쵸 그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기반해서 행동을 한다, 실행을 한다. 그렇게 봤었을 때 4번이 가장 잘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익숙하지 않은 문제에 정보 수집, 의사결정. 그쵸 상황 파악도 해야 되겠네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내가 이걸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하고서 거기에 맞는 정보를 지식을 이제 추구하는 행위를 하고 지식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고 그쵸 이러한 지식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이제 실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4번이 이제 가장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스트레스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